많은 분들께서 제가 유튜브를 하자마자 잘 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는 이 감성대디 채널을 하기 전에 두 개의 채널을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자,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저의 인생은 실패뿐이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팀던컨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디 형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형님의 영상을 보고 조금의 희망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어려움 없이 잘 풀리면서 사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면서 이겨내오셨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올해 34살이고 20대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과 장사를 해왔지만 지금은 빚만 잔뜩 남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동안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패들을 겪으셨고 어떻게 이겨오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많이 남겨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건커님 현재 34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30대 초중반에 너무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도 참 어리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제 나이가 많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3이지만 50대 형님들은 저한테 아직도 제가 젊고 어린 나이로 보인다고 하고요. 아무튼 30대 초반에 저는 모든 게 절망적이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인 걸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은 40대가 되어서 서울에 집도 있고 아이 둘도 키우면서 유튜브를 토대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요. 그동안 제 유튜브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의 인생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실패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도전했지만 거의 모두 다 실패를 했었는데, 팀 덩커님의 요청대로 실패한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보면요. 처음부터 첫 번째 실패는 제가 원하던 대학 진학의 실패였죠. 전 사진 전공하는 예고생이었고 당시 사진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중대 사진과에 진학을 목표했으나 보기 좋게 대학 진학에 실패했던 게 첫 번째 실패였고, 두 번째 실패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신문사 인턴으로 일하면서 거기 정직원 채용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지만 역시 보기 좋게 취업하는 데 실패했었고요. 또 세 번째 실패는 제가 미국 LA로 건너가서 좀 유명한 포토그래퍼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역시 실패했었고, 또 네 번째 실패는 역시 미국에서 사진 그만두고 나서 좀 이름 있는 유명한 EDM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해봤지만 역시나 벽에 부딪혀서 그저 그렇고 평범한 DJ가 되면서 역시나 실패했었고요. 또 클럽 DJ를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든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작은 드라이 클리닝 가게를 운영했지만 역시나 사업에 실패하고 영주권 따는 것도 실패해서 31살의 나이에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으로 오고 나서 이제 바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배우면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홈플러스 마트 비즈니스였는데, 그것 또한 역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돈 끌어모아서 4년간 운영했지만 돌아온 건 탈모와 스트레스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계속되는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내 자신까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까지 환멸을 느끼게 돼요. 이 빌어먹을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뭔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요. 처음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왜 이런 입시 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아니 사진과를 가면은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딴 수능까지 보게 만들어서 이렇게 좌절감을 주나. 사실 대학에 떨어진 이유는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문사에 인턴 직원으로 있다가 정직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일을 못하는 인턴이 정직원이 되는 걸 보고 와, 저거 분명히 이 신문사의 높은 사람과 연줄이 있을 것이다, 저 낙하산 같은 놈, 이러면서 남 탓, 그 회사 탓만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단지 제가 부족해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안 된 건데,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토그래퍼로 성공 못한 이유도 자꾸 외부적인 이유에서만 찾았어요. 이유를 다른 포토그래퍼로 이름 날리는 한국계 포토그래퍼를 보면서 저 녀석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사진적으로 잘 풀리는 거지.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봐,
내가 저 녀석만큼 못했을까 성공을 하면서 또 자꾸 주변 탓, 남 탓만 했습니다. 자,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사진 일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도록 알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던 한국계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꼈었고,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자신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또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를 실패했을 때도 한국에 와서 바 비즈니스도 실패하고 마트 비즈니스도 실패하고, 그런 사업을 실패했을 때 역시 저는 주변 탓만 했습니다. 내가 집안이 빵빵해서 자금만 많았으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마트 위치만 더 좋은 데로 했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맞은편에 저 가게만 안 돌아왔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남 탓, 내 주변 탓만 하기 바빴어요. 근데 정작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저한테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목수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35세에 아이까지 있는 백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그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 목수의 길을 택하면서 엄청 깨지고 욕먹고 갈굼당하고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목수 일을 2년 넘게 할 때까지도 저는 계속 욕을 먹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발전이 없냐, 넌 진짜 목수 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전 이제 아빠니까. 아빠고 35세니까 내가 이것까지 실패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나 이 길로 성공 못하면 난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니까 일이 일치월장하면서 쫙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5년 차부터는 제가 직접 목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커버하는 반장까지 되면서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실패를 한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었구나. 목수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딴 정신 상태로 모든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단지 저는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어도 전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삶의 태도까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잠깐 쉬고 육아 때문에 전업주부가 되면서 도전했던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유튜브를 하자마자 잘 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는 이 감성내리 채널을 하기 전에 2개의 채널을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NBA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NBA 영상들을 편집해서 코믹하게 저만의 시각으로 연출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3개월을 해도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서 접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채널이 바로 영어 컨텐츠였는데, 그건 역시 3개월을 해도 300명인가 400명밖에 못 모아서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한 게 바로 이 감성내리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 또한 처음 7개월 동안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었어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와봤자 100, 200 아주 처참한 결과였는데, 제가 만약에 예전에 목수일을 하기 전에 멘탈이었다면은 아마 유튜브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왜냐면은 목수일도 3년을 버티니까 그 후로 쭉 발전했는데, 이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뭐 그런 마음으로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왜 구독자가 안 느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수정해서 스타일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 지나니까 10,000명 넘어가고, 이제 순식간에 10만 명 되더니 이제 2년 되니까 20만 넘더니 이제 지금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28만 유튜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담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감성내리 채널의 컨텐츠의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없었을 거고, 당연히 유튜브도 잘 안 되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도전하시든 어떤 실패하시든 의미가 없는 도전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게 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저를 만들 수 있다면요, 그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그 경험들이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나, 그런 날이 분명히 오시리라 생각해요. 자, 이번에 실패 박람회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취지의 박람회라서 제가 흔쾌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했고,
지금부터 이 실패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영상을 마칠게요. 자, 실패 박람회란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재도전의 기회 마련 등 재도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진행하고 있는 전국민 참여 가능한 연중 프로그램인데요. 2018년도에 실패와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실패 박람회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위기와 실패를 넘어서 다시 도약하는 국민의 도약과 재도전을 위한 디딤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박람회를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재도전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 좋은 취지의 박람회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특히 제가 그 중에서 재도전 상담소 다시 클리닉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재도전 상담소 다시 클리닉이란 다시 시작하는 재도전을 도와드리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익명으로 누구나 자신의 고민과 실패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진심 어린 상담을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클리닉 사이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특히 이번 주부터 다시 클리닉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실패 박람회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담이 필요한 고민 또는 실패 경험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진심 어린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와 좋아요 같이 참여한 분들 태그하면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자, 팔로우, 좋아요, 태그는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이런 박람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에 관련된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살면서 당신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의 한계 속에 밀어 넣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진짜 멋진 말이지 않나요? 이렇게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꼭 몇 번의 실패를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